네, 안녕하십니까. 음악치유협회 최영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글쎄요, 우리가 이제 싱잉볼을 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이렇게 명상을 더 쉽게 하고, 싱잉볼 그 자체에 그 뮤직 그 테라피로 인해서, 글쎄요, 뭐 불면증을 뭐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그 신체 그 바랜스를 증진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물론 하고자 함이었죠. 다만 이 싱잉볼을 그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도 많이 이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싱잉볼은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이 그 명상 치료를 하는데 보조 의료 도구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 마음과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건전하고, 또 아니면 또 이 마음을 차분하고, 또 이렇게 약간 지성적으로 가지고 살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 명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명상을 이렇게 행할 때, 우리 그 생각에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그 동양적인 사고로 봐서는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소리도 하트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서양 사람들은 아마 이게 머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실체를 한번 우리가 오늘 그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이런 것을 주제로 이 싱잉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선행적으로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그 어느 상황 간에 내가 이제 그 얻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어쨌든 뇌가 있죠, 그죠? 뇌가 있을 때, 그 뇌가 무슨 작동을 하려 그러면 그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참 생각하기 어렵죠. 약간 저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제 생각에는, 뇌는 어떤 뭐 그런 기질적인 생리학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판별이 돼 있지만,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무의식적인 거에 와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흥미거리가 있는 거죠. 어떤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게 재밌는 게 있으면 거걸 이렇게 바라보다가 거기에 내가 흥미를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뇌가 그걸 배우려고 이렇게 작동을 하죠. 이렇게. 예. 그 마음이 약간 뇌보다 좀 이렇게 선행, 앞선 그런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지만 앞선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어떤 흥미거리를 바라보면 뇌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저는 그 퍼커션 음악 치유 협회 뭐 이런 걸 행하면서 타악기를 좀 많이 다루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드럼 같은 거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손도 움직여야 되고 발도 이렇게 움직여서,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사지가 이렇게 따로 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처음에 어떤 그 리듬을 배우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뇌가 지진이 나죠. 그죠? 손발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똑같은 리듬을 한 3개월, 4개월 치면요, 자연스럽게 치잖아요. 자연스럽게 쳐요. 그럴 때 뇌 찍어보면 별로 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뇌의 그 습관 회로라 그래요. 습관 회로. 제가 볼 때 이 습관 회로의 아주 대표적인 게, 담배 끊기가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부터 이렇게 입에 무는 사람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으면 담배부터 이렇게 물어야 되고, 그게 일종의 습관 회로예요. 뇌에서 그것을 이렇게 행하려고 그러진, 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이미 내 그 뇌에 그런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 회로를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른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뇌 속에는 거의 뭐 한 1000억 개의 그 신경세포가 있다 그래요.
1000억 개면 뭐 어떻게 글쎄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1000억 개면 하루에 10만 개씩 없어진다 그래도 2200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자기 뇌의 뭐 10% 정도를 밖에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럼 90%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다만 거기를 언제든지 내가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어떤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어때요? 그냥 문 열고 나가는 거지 내가 손을 고리를 들어서 잡고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가서 문 이렇게 열고 이렇게 가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습관 회로에 의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측면으로 볼 때 뇌는 약간 의식 세계에 있다 그러면 이 좀 마음은 약간 무의식 체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를 행하려 그러면 마음이 있어야 흥미거리가 생기고 그 흥미거리가 있어야 뇌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뇌의 신경세포의 어떤 길을 만들어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스윙볼을 행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이 명상을 행하는 이유도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걸 딱 보고 아이셔 그런데 그냥 이걸 보고 아이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쉰 거 이렇게 보면 직감적으로 아이셔 하고 몸을 이렇게 움쩍 움직인다든가 시다는 그런 그 느낌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시각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이제 시각 오감각 중에 이 시각이 특이하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한 가지 길로 이렇게 우리 뇌에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 이 시각은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좀 많이 정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는 어때?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내 시신경을 타고 서로 망막에 가서 거기서 시신경을 타고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그 감정의 뇌인 제3의 뇌라고 하는 변형계의 시상으로 가요. 이게 시상. 그래서 시상에서 나와서 자기의 그 후두엽주의 시각 중추에 가서 있다가 이것이 내가 먹어봤더니 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다시 해마 조직에다가 이것이 그 시다는 걸 이렇게 기억시키죠. 이렇게 그런 정서를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궤도인데 이 그 시각에서는 하나 이제 급박한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그 눈으로 들어왔던 것이 똑같이 망막으로 왔다가 그것이 시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편도체로 가요. 우리 그 편도체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급박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셔 하는 게 그 편도체로 바로 가니까 이거 옛날에 내 시다는 거를 그냥 팍 그 느껴서 근데 그것이 또 어디 있냐면 그 편도체 바로 앞에 보면 그 전두엽이 있어요. 우리 전두엽에서는 행하는 일들이 생각, 사고, 판단, 정서, 그쵸? 어떤 그런 의사 결정, 뭐 이런 걸 행하는 건데, 그래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건데, 이것이다는 그런 그 편도체에서의 이런 감정을 이 전두엽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 전두엽에서 아이셔, 나는 못 먹어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아유, 이렇게 떨거나, 이렇게 피하려 그러는 그런 다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두엽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그 편도체의 그 발달 상하고 우리가 시각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밀접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두엽의 발달이 사실은 그 성인 한 25세 이상 이렇게 넘어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이제 발달된다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려면 그게 이제 약간 이런 전두엽이 발달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스님들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을 뇌파로 그걸 찍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두엽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상이 아주 어려서부터 명상을 많이 하면 이 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나를 볼 줄 안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아까 얘기한 편도체나 이런 데서 스스로 느끼듯이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감각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하러 처음에 가면은 이렇게 복식호흡을 시키면서
이 숨에 우리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공기가 내 손가락 끝까지 가는 걸 느껴보세요. 또 그 공기가 내 발가락 끝까지 가는 걸 느껴보세요. 뭐 이런 그 훈련을 많이 하죠. 그것은 왜냐면 내 몸을 내가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어떤 감각에 대해서 어떤 그 통로라든가 생전 느껴보지 않았던 걸 이렇게 알아차려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약간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로 가죠. 서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명상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명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죠? 마인드풀리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인드를 채운다. 그렇죠? 마음 챙김 또는 뭐 마음 알아차림 뭐 이런 그 센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겠죠. 그 알아차린다는 게 그렇게 알아차려서 내 어떤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의 그 행동 명령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3자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이렇게 키우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런 그런 그 명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싱잉볼인 거죠. 그래서 그 싱잉볼은 물론 시각뿐만 아니라 싱잉볼은 주로 청각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각 그 신경을 따라서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그 역시 청각도 그 시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뇌 이제 축두엽의 그 청각 중추에다가 전달해서 거기에 경험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게 이런 그 명상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이게 주로 동양 쪽에서 많이 발전했던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에 있는 그런 랩런을 보고 뭐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길을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어요? 아주 그 편안한가, 그죠? 안락함, 뭐 이런 걸 이렇게 느끼고 자꾸 이렇게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근데 그런 것이 다 행동적으로 앞에 있는 그 전두엽에서 어떤 그런 기억되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숙달시키고 그런 것을 이렇게 연말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알아차릴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느낄 수 없는데 내가 다른 사물이나 다른 것을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번 시간에 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흥미를 던질 수 있는 그 무의식 세계가 마음이지 않겠나. 근데 그 마음을 내가 흥미거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그 뇌고, 그 뇌가 그 흥미거리를 위해서는 내 뇌가 뭐 어떤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뇌는 뭐 포도당이 그 분해되면서 ATP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냥 뇌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의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명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수행 방법이지 않나,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겠어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뇌는 이게 뉴런이라는 거 그림을 그려 찾아본 건데, 이렇게 뉴런이 핵이 있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축사하게서 돌기가 이렇게 막 나가는데, 다른 뉴런하고 이렇게 연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연접이 한 군데만 나가지 않잖아요, 막. 한 군데서 여러 개가 가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냐면, 서로가 이렇게 이제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죠. 이 뇌의 그 형체가.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서로 그 정보 체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나머지 90%가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그 흥미를 느끼고 행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 회로를 없애면서 다른 회로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뭐 기억력이 딸려서 뭘 배우기가 어렵다든가 뭐 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잘 안 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잘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90%는 갓 태어난 애기나 90살 먹은 할아버지나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이 똑같이 90%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린이 경우에 조금 이렇게 왕성할 뿐이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가 안 된다, 이것은 뭐
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90, 100세가 되셔도 아주 큰 업적을 내는 그런 분들도 많고, 제가 그런 분들을 조사해 볼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분들이 그 명상 같은 걸 많이 하셔가지고 이 전두엽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아니면 다른 뭐 책을 많이 보시거나 뭐 그래서 또 뭐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나이가 들으면 자꾸 쓰고 글을 이렇게 읽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언어 영역이 있어요. 언어 영역, 뇌의 요 부위가 브로카 영역이라 그러는데, 이 언어 영역도 역시 이 전두엽의 근방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편도체라면,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글을 자꾸 쓰거나 어떤 글을 자꾸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전두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나이 드셔도 자꾸 그렇게 하면 뭐 치매도 예방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그 틀린 낭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그 우리 그 뇌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가지가 막 이보다 더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게 서로 신경 그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정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저거 아까 좀 재미난 그림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뇌를 이렇게 보시면, 뇌를 이거는 이제 관상면으로 본 건데요. 그죠? 이렇게. 위에 앞뒤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툭 잘라서 봤을 때 보면, 뇌가 이렇게 겉표면이 이렇게 피질이 생겼을 때, 이만큼이 얼굴이에요. 또 이만큼이 손이고, 몸뚱이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이렇게 빗대서 그리면 이렇게 손이 이만하고, 얼굴이 이만하고, 오히려 몸이 요만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허문큐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뇌를 발달시키려면 사실은 우리 저 헬스클럽 가서 이거 몸 단련하잖아요. 이런데 가슴 뭐 잘 튀어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튼튼하게. 근데 그거보다 뇌는 진짜 발달되려면 손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얼굴 운동을 많이 해야 뇌가 이제 발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어디 그 손 운동 같은 거 이제 하는데 가보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이렇게 한쪽은 새끼손가락을 펴고, 한쪽은 이렇게 엄지를 펴서 잘 보일라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같이 늘 행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런 뇌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뇌가 이게 활성화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얼굴과 손, 특히 이제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은 손 운동을 해서 많이 시키잖아요. 뭐 어떻게 여성분들도 뭐 뜨개질 같은 거 계속 하시는 것도 좋은데, 다만 하나가 그런 그 뜨개질이나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숙달돼 버리면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뇌에 그 습관 회로가 생겨서 더 이상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담배 피우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니코틴의 그 해독도 중독성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뇌 속에 그 습관 회로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담배를 하나 펴야 되는 거, 또는 뭐 화장실 가면 한 대 이렇게 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이 습관 회로가 이미 뇌 속에서 마음의 어떤 그런 흥미거리로 있는 게 아니라 뇌는 그 인지하지 않아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어. 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흥미가 있어야 관심이지, 흥미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 회로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거를 다른 보상 회로를 만들어 줘야죠. 그거가 생각나지 않도록 혹시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뭘 찾아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뭘 찾아서 그 시간에 딱 그거를 하면은 담배 생각이 날 때는 딱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습관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뇌는 10%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90%에 남아있는 그 신경 회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활 그러잖아요. 리해빌리테이션. 이 재활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뇌출혈이 와서 뇌의 어느 한쪽이 이렇게 막혀서 그쪽이 이제 괴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괴사된 데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그거 뭐 필요 없는 거죠. 그거 수 천억 개가 있는데 그거 뭐 조금 망가졌다 해서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재활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새로운 그쪽에서 하던 괴사된 부위에서 하던 일들을 새로운 부위에 새로운 신경망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훈련을 막 통하면 새로운 그 자기의 그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뇌의 가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무슨 새로운 것을 뭘 하면 굉장히 새롭게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주로 그 마음이 뇌를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 뇌를 움직이는데 그 뇌를 움직이는 것도 그 행동하고 행하는 부위는 전두엽인데, 그 전두엽을 우리가 스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명상을 많이 하면 그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되더라. 뭐 그런 얘기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